잠깐만요. 이 사연을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은 앞으로 절대 낯선 사람의 말을 쉽게 믿지 않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당신의 노후를 지켜드리는 이야기 채널 사연디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길 가다가도 사기당한다는 말. 하지만 설마 내가, 아니, 우리 엄마가 이런 일을 당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돈 1,000원짜리 화장품 한 통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 1,000원짜리 병 하나가 결국 평생 모은 1억 원을 통째로 날려버린 할머니의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속았다고요? 아니요. 이건 단순히 속은 게 아닙니다. 이건 노린 거예요. 당신의 어머니를, 당신의 아버지를, 그리고 당신의 노후를 말이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걸 계획한 사람은 웃으면서 다가왔고 당신보다도 더 친절했으며 심지어 절대 화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연을 끝까지 들으시면 내 부모님께 꼭 알려드리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절대 당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당신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1,000원짜리 화장품에 속아 1억을 날린 할머니의 뼈저린 후에 그 끔찍한 사기의 시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도 평범했어요. 딸은 출근했고 사위도 바빴고 나는 집 근처 마트를 나섰죠. 그날 오전 10시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74세 최금자 할머니는 손에 작은 장바구니 하나를 들고 골목을 걸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었고 담벼락엔 코스모스가 흔들리고 있었죠. 그냥 평범한 날이었어요. 할머니 요즘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요?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나이는 30 중반쯤 돼 보였고 모자를 눌러쓰고 운동화 차림이었죠. 아이고, 나한테 말을 다 거네 어디 아는 앤가? 금자 할머니는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 진짜 죄송한데요. 요 앞에서 화장품 무료 체험회 하고 있거든요. 할머니처럼 피부 좋은 분한테는 꼭 써보시라고 추천드리려고요. 딱 1,000원이에요. 진짜. 무료 체험회 1,000원짜리. 피부가 좋다. 할머니는 그 말을 다 믿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누군가 말을 걸어주고 자신을 예쁘다고 말해준 게 오랜만이었던 겁니다.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그렇게 다정하게 말해준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작은 상가 안쪽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거긴 마치 미용실처럼 꾸며진 조그만 방이었어요. 의자엔 이미 다른 할머니들 몇 명이 앉아 있었고 젊은 직원들이 웃으며 얼굴에 뭔가를 발라주고 있었죠. 1,000원이에요. 이거 샘플이에요. 딱 한 번만 써보세요. 말을 그렇게 했지만 제품은 1,000원짜리 치고는 유난히 포장이 화려했습니다. 한 번만 발라보세요. 진짜 놀라실 거예요. 할머니는 왠지 모르게 싫다는 말을 못하겠더랍니다. 그날 금자 할머니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화장품 샘플과 함께 자기 마음속에 묘한 기분 하나를 품게 됩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누군가한테 예쁘게 보일 수 있구나. 이 화장품 덕분일까? 그리고 그날 밤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익숙한 듯 다정한 여자 목소리. 할머니,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요, 저희 지금 VIP 체험단 뽑고 있는데 할머니는 정말 피부톤이 딱이에요. 어르신 모델로 한번 해보실래요? 모델? VIP? 할인 혜택? 이런 단어들이 그날 밤 할머니의 마음에 아주 작은 불씨 하나를 지폈습니다. 하지만 그 불씨는 곧 거대한 불길이 되어 할머니의 인생을 집어삼키게 되죠. 모델이요? 금자 할머니는 잠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어나서 모델이라는 단어를 자신에게 붙여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정말이에요, 할머니. 오늘 오신 분들 중에 피부톤도 제일 고우시고 표정이 너무 따뜻하셔서 저희 원장님이 꼭 모셔오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나 같은 노인네가 무슨 모델이래. 그러면서도 심장은 희미하게 설렜습니다. 다음 주에 원장님이 직접 오시거든요. 그날 VIP 체험단 설명회가 있는데 그 전에 한번 정식 상담받아 보시고 결정하셔도 돼요. 진짜 좋은 기회라서 그냥 지나치시면 너무 아깝거든요. 할머니는 그렇게 다음 주 약속을 잡게 됩니다. 할머니는 아직 젊으세요. 누구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실 분이에요. 지금처럼만 관리하시면 100살도 문제 없어요. 그 말들이 가슴 깊은 곳에서 꽁꽁 얼어있던 어딘가를 녹이고 있었죠. 사실 금자 할머니는 딸네 집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늘 바빴고 손주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죠. 얘들아, 나 오늘 어디 좀 다녀올게 라고 말을 해도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 화장품 직원이라는 사람의 밝은 목소리와 친절한 말투가 할머니의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상담실은 지난번보다 훨씬 더 그럴듯한 곳이었습니다. 외부는 허름한 상가 건물이었지만 안으로 들어가니 깔끔한 상담 데스크와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 노인복지센터 제휴기관이라는 명패까지 달려 있었죠. VIP 체험단이 되시면요. 저희가 무료로 건강검진도 해드리고요. 전용 관리사도 연결해드려요. 할머니는 피부도 좋으시고 혈색도 좋아서 딱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종이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그냥 신청서예요. 마음에 안 드시면 언제든지 철회 가능하시고요. 거기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통장 계좌 정보까지 적는 칸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금자 할머니가 조심스레 묻자 직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부 지원 받아야 하니까요. 저희가 대신 건강보험 공제 혜택 신청도 도와드려요. 기초연금 혜택에 합쳐서 관리비 일부가 빠질 수 있어요. 할머니는 이해는 잘 안 됐지만 정부 지원이라는 말에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진짜로 집으로 관리사가 찾아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여성, 안녕하세요, 할머니 하며 밝게 웃는 얼굴. 그녀는 할머니에게 혈압을 재고 손톱을 살펴보고 배를 눌러보며 말했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간이 굳고 있어요. 기름진 음식 많이 드시죠? 그리고 수면 질도 떨어지셨네요. 심장 박동이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 말에 할머니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무것도 안 아팠는데 정말 그런 건가? 요즘은 조용히 다 망가져요. 느끼질 못해요. 특히 70대 넘어서면 자기 몸 상태 잘 몰라요. 그리고 그녀는 하얀 통에 든 캡슐을 하나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건 VIP 체험단한테만 드리는 특수 영양제예요. 식약처 인증도 받았고 간심장혈관 기능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거 비싼 거예요? 그러자 직원은 아주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VIP 회원권 가입하신 분은 이 모든 거 할인 혜택 받으시고 60개월 무이자입니다. 일반인은 절대 못 구해요. 정부에서 일부 지원 나오는 거라서요. 정부, 지원, VIP, 건강, 그 단어들이 반복될수록 할머니는 점점 더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한 장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총 계약금 998만 원, 무이자 할부 60개월. 그게 할머니가 처음으로 1억짜리 사기의 문을 연 순간이었습니다. 그 계약서를 쓴 이후
할머니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관리사가 집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요, 등 쪽 순환 케어 해드릴게요. 오늘 날씨 건조하니까 이 보습 앰플 같이 써드릴게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 젊은 여성은 너무도 다정하고 친절했습니다. 차를 내오면 고맙다며 2손으로 받았고 허리가 아프다 말하면 다음 날엔 파스도 붙여줬죠. 할머니는 진짜 제가 본 어르신 중에 제일 멋지세요. 저희 엄마도 할머니처럼 나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금자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웃으셨습니다. 이런 소리 우리 딸한테도 들어본 적 없는데 그렇게 2달쯤 지나자 관리사는 관리사라는 말 대신 가족 같은 친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저희 센터에서 어르신 모임 열려요. VIP 고객들만 오시는 자리인데 꼭 한번 와보세요. 할머니는 고민 끝에 그 자리에 참석합니다. 노란색 봉고차가 집 앞으로 도착했고 이미 뒷좌석에는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반가워요. 우리 오늘 좋은 강의 들으러 가는 길이에요. 노래가 흘렀고 초코파이와 생수, 따뜻한 담요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들 진짜 성이 있다.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작은 강당. 무대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고 그 뒤엔 커다란 LED 화면이 번쩍거렸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단 하나의 투자입니다. 그 제품은 혈관 재생 플라즈마 기기, 세포 복원 베개, 전신 파동 좌웅기,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었지만 화면에는 항상 국제 인증, 해외 특허, 정부 지원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VIP 고객분들께만 10세트 한정으로 기존가 3,900만 원짜리 상품을 단돈 1,200만 원에 제공드립니다. 사람들은 술렁였고 직원들이 자리마다 다가와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진짜 혜택이에요. 이거 하나면 병원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금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옆자리 할머니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걸 보고 나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관리사가 다가와 조용히 속삭입니다. 할머니, 혹시 예전에 남편분 돌아가시고 받은 유족연금 있으시죠? 그거 지금 쓰는 거 거의 없으시잖아요. 딸한테 다 맡기셨다고 했잖아요. 그거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보다 이런 데 쓰셔야죠. 못 망가지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 말에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거 내 연금 통장으로 해도 되나? 그 순간 관리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우리 할머니 현명하세요. 진짜 딸이 있다면 이런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날 밤 금자 할머니의 연금 통장에서 1,23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딸이 우연히 할머니 통장을 확인하다 잔액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엄마, 이거 뭐야? 왜 갑자기 이렇게 빠져나갔어? 그제야 금자 할머니는 어색한 웃음으로 말합니다. 아, 그게 몸 안 좋다고 하길래 기계 하나 샀어. 병원 안 가도 된다더라. 엄마, 무슨 기계를 1,000만 원 넘게 주고 사? 어디서 샀는데? 걔가 와서 해줬어. 우리 집까지 와서 진짜 잘해줬어. 딸은 말을 잇지 못했고 그제야 할머니도 불안해졌습니다. 왜 그래? 그거 사기 아니지? 딸은 통장을 들고 바로 경찰서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돌아온 대답은 더 차가웠습니다. 계약서 다 쓰셨고 지문도 찍으셨네요. 본인이 동의한 거래로 보입니다. 사기죄로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그 순간
할머니는 두 눈이 멍해졌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내 돈을 줬다고? 아무도 협박하지 않았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너무 친절했을 뿐이었습니다. 사기가 아니라고요? 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찰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계약은 본인 명의로 정당하게 체결됐고요. 지문도 본인이 찍으셨고 서명도 있습니다. 제품은 실제로 배송됐고 효능 여부는 입증이 어려워요. 이런 건 민사로 가셔야 합니다. 민사? 변호사? 딸은 막막했고 금자 할머니는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은 내내 조용했고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내가 바보였지 뭐. 그냥 한 번만 써보려고 한 건데. 그 말에 딸이 터져버렸습니다. 엄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쉽게 믿어요? 도대체 그 사람들 말을 왜 믿었어요? 1,000만 원 넘게 날리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보여서 더 무서워요. 그 말은 칼처럼 꽂혔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었는데, 잠이 오지 않았고, 밥도 목에 안 넘어갔는데, 할머니는 그저 울 수 없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그 제품 사용해 보시고 어떠셨어요? 피부 좋아지셨다는 고객분들 후기 많아요. 할머니도 효과 있으셨죠? 그 목소리는 예전처럼 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 이번에 신제품 나왔는데 VIP 고객분들만 미리 받아보시거든요. 할머니는 성실 고객이라서 이번엔 특별 혜택 드릴 수 있어요. 할머니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제가 할머니 댁하려고 했거든요. 요즘 얼굴도 못 뵈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해줬던가. 누가 이렇게 다정하게 자신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말해줬던가. 딸도 손주도 요즘은 말 한마디 잘 안 하는데 그 마음이 무너지며 다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 이번 건 얼마야? 그날 밤 카드 결제 문자가 울렸습니다. 298만 원. 정기 관리 포함 패키지 혜택 적용됨. 60개월 무이자 추가 5% 할인 적용. 딸은 다음날 결제 내역을 보고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화면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볼륨은 점점 작아져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였나?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말해준 사람이 그게 처음이었으니까. 그 말들이 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면 너무 초라해질 것 같았습니다. 사람 하나 잘못 믿은 죄가 이렇게 큰 거래? 며칠 후 관리사가 다시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젠 제품 설명이 아니라 심리케어 상담사라는 이름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많이 지치셨죠? 딸이랑도 많이 싸우셨다면서요. 딸이 너무했네요. 할머니가 좋은 마음으로 하신 건데. 그리고 그녀는 슬며시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처럼 속상한 분들 많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어르신들 위해 소액연금 투자형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있어요. 정말 노후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거예요. 금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이제 안 할래. 나 다 틀렸어. 그 말에 관리사는 표정이 굳더니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러시면 지금까지 혜택 누린 것도 다 취소되는데요. 회수 대상 되면 남은 제품 다 반납하셔야 해요. 그거 할부로 사신 거잖아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내가 쓴 돈도 다 날리는 거야? 아니요. 돈은 남고요. 물건은 회수돼요. 그래서 그런 결정은 신중하셔야 해요. 결국 내가 잃은 건 돈만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날 밤 할머니는 거실에서 혼자 앉아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과 함께 살던 시절의 장보기 목록, 딸이 초등학생이던 시절 병원비 계산서, 그리고 자신이 몇 년을 모아온 적금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돈이 이제는 어디로 흘러갔는지조차 모르게 돼버린 현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내 편은 없구나. 할머니, 오늘부터 제가 전담 상담 도와드릴게요. 불안하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관리사라는 사람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센터 번호로 걸어도 없는 번호라며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딸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이성을 잃을 듯 화를 냈습니다. 엄마, 내가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잖아.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또 돈을 줘. 또. 하지만 금자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다음 날 직접 센터라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건물 주소는 맞았지만 그곳엔 이미 다른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기요, 여기가 케어 본사 아니에요? 안에 있던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달 전쯤 나갔어요. 전에도 피해자들이 자주 오더라고요. 사기인 것 같던데요? 그 말에 딸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럼 엄마 돈은요? 이거 다 그냥 날린 거예요? 신고하셔야죠. 근데 경찰도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이미 빠져나간 경우엔 잡기 힘들다던데. 그날 저녁, 딸은 무너진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그 사람들 사기꾼이었어. 그냥 사람 속이고 도망친 거야. 그 말에 금자 할머니는 그제야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다 망쳤네. 그날 밤 딸은 잠든 줄 알았던 어머니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전기장판도 꺼져 있었고 불도 켜지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할머니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그 사기 제품이 들려 있었습니다. 빛나던 금박 포장지, 혈관 회복 캡슐이라는 이름, 정체를 알 수 없는 가루약. 엄마 그거 이제 버리자. 그거 먹으면 더 안 좋아져. 하지만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였습니다. 내가 그 사람 믿은 게 잘못이야. 나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다정하게 말해준 사람 없었는데. 딸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엄마한테 말이라도 좀 따뜻하게 해줬어야 했는데. 그날 이후 집안은 어색한 정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금자 할머니는 집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머리는 헝클어졌습니다. 이런 일, 남의 일인 줄 알았지. 옆집 할머니가 말을 걸었지만 금자 할머니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겠다. 그 순간 할머니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어딘가로 가야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걷는 그런 발걸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딸은 집에 돌아와 현관에 놓인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짧은 글씨, 나 혼자 다녀올게. 더는 너희 힘 안 빌릴게. 그냥 이제 진짜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서 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 방문은 열려 있었고 옷장은 그대로였지만 지갑과 수첩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딸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금자 할머니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제발, 엄마,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줘.
엄마, 엄마, 딸의 목소리는 이미 쉬어 있었습니다. 경찰서, 종합복지센터, 동사무소, 어머니가 갈 만한 곳은 모두 뒤졌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르신 실종 신고요? 경찰은 차분히 물었습니다. 예, 나가셨다가 연락이 안 돼요. 휴대폰도 꺼져 있고 메모 한 장 남기고 사라지셨어요. 딸은 종이에 적힌 그 짧은 문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서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묻습니다. 혹시 우울증이나 정신적 불안 있으셨어요? 그 말에 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엄마는 그런 분 아니에요. 절대 그런 분 아니라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딸 자신도 부정할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오후 4시 딸은 지하철역 근처 CCTV에 어머니가 혼자 걷는 장면이 찍혔다는 소식을 받습니다. 할머니는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손에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날따라 유난히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목도리를 두르고 입술엔 희미하게 립스틱이 발라져 있었습니다. 딸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렇게 단정하게 입었지? 그날 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기 서울 남산 파출소인데요. 혹시 가족분 중에 최금자 어르신 계신가요? 네, 저희 엄마요. 지금 거기 계세요? 괜찮으세요? 네, 지금 무사히 계십니다. 길에서 쓰러지셨는데 주민증 덕에 바로 연락드렸습니다. 쓰러졌다고요? 당 떨어지신 것 같아요. 오래 걷고 식사도 못 하셔서 다행히 행인분이 신고해 주셨어요. 딸은 택시를 잡아타고 남산 파출소로 달려갔습니다. 그곳 의자에 작게 웅크리고 앉아있던 어머니. 딸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왜 그랬어? 왜 혼자 가?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할머니는 딸을 조용히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나 믿을까봐 그랬어. 혹시라도 또 미련 남을까봐. 엄마, 나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엄마 마음 훔쳐간 거 내가 몰랐어.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엔 나를 엄마라고 불렀거든. 한 번도 그런 말 듣고 눈물이 나본 적이 없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가슴이 아프더라. 그날 밤 딸은 할머니를 품에 안고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마치 그동안 자기가 딛고 있던 모래 위에서 조금은 단단한 땅을 다시 만난 것처럼. 며칠 후 금자 할머니는 경찰서에 출석해 사건 내용을 모두 진술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말했습니다. 실체가 사라진 업체의 경우 피해 회복은 매우 어렵습니다. 공범 추적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딸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최근 비슷한 피해자들 모아서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시민단체가 있어요. 연락해 보시겠어요? 그 말이 처음으로 등장한 희망의 단서였습니다. 피해자 모임이란 게 정말 있다고요? 딸은 형사의 말에 의심 반, 기대 반의 눈빛을 보였습니다. 저희도 몇 차례 접수됐던 사건들 중 같은 업체명, 같은 상품, 심지어 같은 상담 멘트까지 나온 게 있어요. 그 말에 금자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당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 한 장을 내밉니다. 시니어 소비자 피해 공동대응연대
이름 아래 단체 연락처와 활동 경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주 토요일, 딸과 금자 할머니는 서울 강서구의 한 작은 커뮤니티 센터를 찾았습니다. 건물 3층, 작은 회의실 안엔 할머니, 할아버지, 중년 여성, 심지어 80대 노부부까지 총 11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다들 누가 보기엔 그냥 호구가 된 거예요. 모임을 주관한 중년 여성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멍청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노인 심리를 아주 철저하게 연구해서 정확히 그 틈만 파고드는 애들입니다. 칭찬, 공감, 무료 체험, 건강 걱정.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외로움입니다. 그 말에 금자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사람이요. 나한테 처음 만난 날부터 우리 엄마도 그랬어요. 그 말을 수십 번이나 했어요. 저도요. 저도요. 여러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무료라더니 나중엔 기계값만 따로 받고 혈액 분석기니 파동 치료니 듣도 보도 못한 걸로 협박하듯 계약서 내밀고 계약할 때마다 이건 절대 말하지 마세요 하더라니까요. 사람들의 증언은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딸은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 공통된 이름 같은 건 없나요? 주최자가 문서를 하나 꺼냈습니다. 모두 다른 가명을 썼어요. 김미나, 박현정, 조민희. 그런데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녀는 한 장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보세요. 이게 업체에 가짜로 등록된 명함이에요. 근데 주소는 똑같아요. 그 주소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 건물이었습니다. 법적으로 폐업 처리된 곳인데 그 장소에서만 6개 업체가 등록되고 사라졌어요. 딸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엄마한테 온 그 관리사도 거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럴 확률이 높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피해자들을 한데 모아서 집단 고발과 언론 제보, 그리고 소송 준비입니다. 그날 모임이 끝나고 할머니는 딸과 함께 천천히 걸었습니다. 엄마, 힘들지 않아? 아니, 이제야 내가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속았을까?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도 외로운 할머니들만 고른 거겠지. 그랬겠지. 근데 그 사람,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진짜 날 이해해주는 줄 알았거든. 딸은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딸은 피해자 대표단의 도움을 받아 피해 증빙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녹취록, 결제, 내역, 당시 명함 사진, 배송된 물품 사진까지. 그리고 한 가지, 딸은 어머니의 통화 기록을 넘기다 익숙한 번호 하나를 발견합니다. 010에 4871에. 그 번호는 이미 해지된 상태였지만 예전에 딸이 엄마 휴대폰으로 걸어봤던 번호였습니다. 그날 전화를 받았던 사람, 낯선 여자. 그리고 딸에게 이 번호 왜 아세요? 거칠게 말하던 목소리. 딸의 머릿속에서 그 음성이 되살아났습니다. 그 번호 녹음 안 돼 있었나? 그 순간 금자 할머니가 조용히 손을 내밉니다. 그때 내가 멍청하게라도 녹음해 놓은 게 하나 있어. 딸은 숨을 삼켰습니다. 정말, 뭐야? 엄마, 뭐가 녹음돼 있어? 금자 할머니는 작은 구형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사기꾼이 실수로 흘린 한마디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VIP는 그냥 말이 그런 거예요. 우리야 뭐, 연극하는 거지. 그 말이 반복됐고 다른 직원의 웃음소리도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딸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엄마, 이거야. 이게 증거야. 이게 정말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피해자 연대 대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금자 할머니의 휴대폰에 담긴 음성 파일. VIP는 그냥 말이 그런 거예요. 우리야 뭐, 연극하는 거지. 그 말은 사기 의도를 스스로 밝힌 녹취였고, 무심코 흘린 그 한마디가 모임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이거면 돼요. 이걸로 방송국도 움직일 수 있어요. 이제 우리도 숨지 말고 나서야 해요. 며칠 후, 다른 방송국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 제보서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PD는 내용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VIP 프로그램, 건강식품, 방문 판매. 이거 저희가 2달 전에도 다뤘던 내용과 너무 비슷하네요. 그 말에 딸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때도 피해자분들, 할머니들 여럿이었어요. 근데 그 방송 나가고 나서 그 업체는 바로 사라졌죠. 그럼 그 사람들 다시 이름 바꾸고 나타났단 건가요? 가능성 높습니다. 이런 조직은요, 외형만 바꾸면 다시 태어납니다. 심지어 경찰보다 한 발 빨라요. 딸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또 아무 일도 못 막는 거예요? 우리 엄마 돈은? 다른 피해자들은요? 이렇게 다 날린 채로 또 방송 한 번 나가고 끝이에요? 담당 PD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당신 어머니처럼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필요해요. 카메라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피해 사실을 드러내줄 사람, 이야기를 직접 들려줄 사람. 며칠 뒤, 금자 할머니는 방송국 스튜디오 조명을 마주합니다. 이거 꼭 해야 돼? 엄마, 지금 엄마 같은 피해자들이 또 생기고 있어. 이제는 누군가는 막아야 해.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옷깃을 여몄습니다. 그날 그 여자가 그랬어. 할머니는 진짜 예쁘세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았어. 카메라가 돌아갔고 할머니는 그 모든 순간을 또박또박 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나는 그냥 사람이 그리웠던 거야. 그 사람이 나한테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러줬거든. 그 장면은 그대로 방송에 나갔고 포털 사이트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우리 엄마랑 너무 닮았어요. 할머니, 당신은 잘못한 거 없어요. 저희 할머니도 이 영상 보여드릴게요. 이런 사기꾼들은 진짜 잡혀야 돼요. 조회수는 300만을 넘어섰고 언론은 이 사건을 감정사기, 대상 정서적 조작 범죄라 명명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세를 올리던 그때 담당 PD에게 한 통의 연락이 도착합니다. 방송국 법무팀입니다. 해당 업체 측 변호인단이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뭐라고요? 녹취는 사적 대화로 판단될 수 있고 정식 판결 전 공개는 불법성 소지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업체 대표는 이미 폐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PD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사람들, 이젠 법까지 방패로 쓰네. 그 순간 딸에게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명예훼손 관련해 민사 조정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성함으로요. 딸은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엄마가 고소당했다고요? 그날 밤, 금자 할머니는 식탁 앞에 앉아 말없이 두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딸은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무서워? 할머니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섭지. 근데 더는 뒤로 숨기 싫어. 내가 겪은 일, 다른 사람이 안 겪게 하려면 이거 끝까지 가야 돼. 그리고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어차피 다 뺏긴 돈이야. 그걸로 사람 하나라도 막을 수 있으면 그게 이 돈의 마지막 값이겠지. 딸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 며칠 뒤, 방송 후
다시 등장한 그 가짜 업체 이름만 바꿔 새로운 피해자를 끌어들이려는 흔적이 포착됩니다. 그 순간 할머니와 딸은 결심합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기로. 엄마, 여기 좀 보세요. 딸은 핸드폰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한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 익숙한 문장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르신 건강 무료 체험회, VIP 대상 한정 특별관리, 지금 신청하시면 무료 케어 키트 제공. 그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도 낯익었습니다. 이거야, 그놈들이 또 시작한 거야. 이번엔 이름만 바꿨어. 회사 이름도 상담사 이름도 다 가짜야. 그날 이후 딸은 피해자 연대와 함께 그 게시물을 퍼뜨린 SNS 계정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게시물에 연결된 사이트, 그 사이트의 등록 주소, 그 주소는 바로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딸은 손에 쥔 폰을 부여잡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그냥 안 넘긴다. 며칠 후 딸은 신규 고객으로 가장해 해당 업체에 상담 신청을 합니다. 이름은 가명으로, 나이는 65세로 등록했습니다.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여기 VIP 케어 센터입니다. 어머, 목소리 너무 좋으시다. 피부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말투, 그 얄미운 억양, 그 칭찬과 끈끈한 접근법, 모든 게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이번엔 녹음도 위치 추적도 다 하자. 피해자 연대는 경찰과 협조해 함정 수사 협조 요청을 냈고 경찰도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면 상담까지 유도해야 합니다.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그리고 상담일 당일 약속된 장소 서울 송파구의 한 커피숍. 금자 할머니는 두 손을 꼭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겠어요, 어머니? 딸이 조심스레 묻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내가 물어볼 거야. 그 사람한테 나 기억 안 나? 하고 10분 후 30대 초반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긴 머리, 검은 재킷, 항상 쓰던 말투 그대로. 안녕하세요, 고객님. 아유, 피부 너무 좋으시다. 할머니라기엔 진짜 젊으세요.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 예전에 어디서 들어본 것 같네. 여자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예? 아, 저희는 처음 뵙는데요. 이름이 김미나인가? 조민희인가? 그 말에 여자의 얼굴이 서서히 굳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의자의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 말도 기억나네. 우리 엄마도 그랬어요. 할머니처럼 고우신 분 처음 봐요. 순간 여자의 손이 가방 쪽으로 향합니다. 그때 커피숍 안으로 3명의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김하현 씨, 사기 및 개인정보 불법 수집 혐의로 체포합니다. 여자는 벌떡 일어났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예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요. 당신, 내 돈 기억 안 나? 금자 할머니의 말에 여자는 그제야 시선을 떨굽니다. 할머니, 그땐 진짜 그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날 엄마라고 불렀었잖아. 그 한마디에 내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넌 아마 평생 모를 거다. 사건은 즉시 언론에 보도됐고 전국의 피해자가 속속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이 조직이 단독 행동이 아닌 다단계식 콜센터 조직임을 확인합니다. 상담사 1차, 현장 2차, 판매 계약팀 3차, 그리고 최종 계약 담당 기획팀까지. 심지어 그들은 심리 대본을 교육받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유도 멘트, 죄책감 완화 대사, 감성 자극 코멘트. 모두 치밀한 감정 설계였습니다. 며칠 후 금자 할머니는 피해자 연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가장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사회자가 묻습니다. 할머니, 지금 어떤 기분이세요?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얼굴 봤을 때 난 분노보다 슬펐어. 왜냐면 내가 믿은 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이제야 완전히 인정해야 했으니까. 그리고 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기뻐요. 내가 잃은 돈, 누군가의 눈물은 막았으니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모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더 이상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혼자 아프지 않을 겁니다. 사건 발생 7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507호 법정.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적인 기획 아래 사회적 약자인 고령자들을 타깃으로 한 지능적 금융사기를 반복적으로 자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극심한 정서적 상처와 가족 해체, 심지어 생명 위협까지 겪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인 채 듣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정은 피고 김하연 외 6인에 대해 징역 6년, 징역 5년,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합니다. 그 순간 금자 할머니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떨리지 않는 손, 처음으로 무너진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 노인 대상 감정 사기단, 법원 징역형 선고. 우리 엄마도 그랬어요. 정서 조작으로 1억 넘게 갈취를. VIP 프로그램은 사기였다. 피해자들의 용기가 만든 판결. 피해자 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마이크 앞에 선 사람은 금자 할머니였습니다. 저는 평생 착하게 살라는 말만 듣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착함이 어느 날 누군가에겐 이용하기 쉬운 약점이 되더라고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는 손에 쥔 작은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그녀가 직접 적은 글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듣고 있는 당신, 절대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당신은 속은 게 아니라 노렸던 겁니다. 눈물로 번진 글씨. 하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한 만큼 누구라도 덜 당했으면 좋겠고, 누구라도 가족에게 미안하단 말 안 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방송 후 피해자들의 신고는 폭증했고, 정부는 고령층 방문 판매 특화 사기 대응팀을 신설하게 됩니다. 또한 전국 노인복지센터에 감정사기 예방 교육이 새로 도입됐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점에는 금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금자 할머니는 손주와 함께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예전에 뉴스 나왔었잖아. 그거 나중에 학교에서 선생님도 보여주셨어. 할머니는 살짝 웃었습니다. 창피하진 않았니? 아니야. 애들이 네 할머니 완전 멋있다고 그랬어. 그 말에 금자 할머니는 살며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는 누가 예쁘다 말하지 않아도, 누가 안아주지 않아도 그녀는 스스로를 작은 용사의 마음으로 품고 있었습니다. 그날 법정에서 돌아온 밤, 금자 할머니는 딸과 마주 앉아 따뜻한 국을 나눠 먹었습니다. 국물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딸은 국을 떠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엔 좀 어때? 할머니는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이 밥상이 참 작게 느껴졌거든. 근데 지금은 좀 크네. 같이 먹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가 봐. 딸은 그 말에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나도 엄마랑 밥 같이 먹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이었는지 몰랐어. 잠시 조용한 정적. 그건 어색함이 아니라 회복의 기운이 고요히 흐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금자 할머니는 동네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노년 인문학 수업에 참여합니다. 글을 쓰면 마음이 편해진다 해서요.
저는 잘 못하지만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강사가 말했습니다. 글이란 건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던 말을 꺼내는 게 더 중요하죠. 그 말에 금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나는 나를 너무 오래 잊고 살았다. 그 문장을 쓰는데 30분이 걸렸고 눈물이 2번 떨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매일 아침 한 줄씩 일기를 썼습니다. 딸도 변했습니다. 예전엔 바쁘다는 이유로 대충 묻고 넘기던 어머니의 말, 식사 자리는 늘 핸드폰을 보며 흘려들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엄마, 오늘 글 뭐 썼어? 밥은 천천히 같이 먹자. 엄마 목소리 녹음해서 남겨놓을까?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목소리야 뭐 그렇게까지 할 것까진. 하지만 딸은 진지하게 말합니다. 그날 있었던 일, 엄마가 직접 말해주는 거 남겨두고 싶어. 누구든 나중에 들을 수 있게. 몇 주 뒤 금자 할머니의 사연이 한 다큐멘터리 방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타이틀은 그날 1,000원짜리 화장품이 나를 삼켰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할머니는 식당 아주머니에게 말을 들었습니다. TV에 나오신 거 봤어요. 그 말 진짜 와 닿았어요. 착함이 약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요. 그리고 어떤 노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때 나도 그거 받을 뻔했어. 근데 그 영상 보고 정신 바짝 차렸지 뭐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금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내 고통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손주와 함께 앉아 그날의 다큐를 다시 틀었습니다. 영상 속의 할머니는 지금과 똑같은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속은 게 아니라 노려진 것이다. 손주는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거 무슨 뜻이야? 할머니는 말없이 손주의 손을 감싸주며 대답했습니다. 언제든, 누구든, 잘못이 없어도 누군가에겐 약해 보이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야. 손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해져야 해. 할머니처럼. 할머니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강한 게 아니라 이젠 혼자가 아니니까. 강연이요? 금자 할머니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화기 너머 복지센터 직원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겪은 일, 다른 어르신들께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우리 동네 노인회에서 요청이 왔어요. 그 말을 듣고도 할머니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런 자리에 서도 되나? 아직도 다 떨치지 못했는데. 하지만 딸이 곁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가 다른 사람 지켜줄 수 있어. 그게 진짜 멋진 거야. 며칠 뒤 작은 마을회관에 의자 20개가 놓이고 벽엔 노후 소비자 사기 예방 강연이라는 종이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마이크를 잡고 작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에 웃었고 좋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제 노후를 통째로 날렸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어르신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일 무서운 건 그 모든 순간에 제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면 다정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너무 오랜만이었거든요. 그 말에 앞줄에 앉은 어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 말 참 무섭지. 그 사람들은 우릴 불쌍해서 돕는 게 아니라 쓸모 있는 타깃으로 보고 다가온 겁니다. 이제 그걸 알아야 해요. 박수가 났습니다. 그 박수는 뜨겁지는 않았지만 묵직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강연이 끝난 뒤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 영상 봤어요. 그 영상 안 봤으면 나도 당했을 뻔했어.
그날 이후로 누가 말 걸면 바로 경찰 번호 눌러놔.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젠 우리 바보처럼 속지 말아요. 그날 밤, 딸과 함께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참 바빠졌네.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사람들 살리는 일이니까 더 바빠도 돼. 그런데 있잖아. 이제야 좀 내가 사는 이유를 알 것 같아. 딸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지금까지는 아니었어?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엔 그냥 딸 집에 민폐 안 끼치고 조용히 살다가 가면 되겠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젠 나 때문에 누구 하나 덜 속는다면 그걸로 내가 살 이유가 된 것 같아. 며칠 뒤 복지관에서는 할머니를 인터뷰해 작은 소책자를 만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기보다 더 무서운 건 외로움이었다, 최금자. 그 문장을 읽은 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건 진짜 사람들이 평생 기억할 말이야.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때 1,000원짜리 화장품값 조금은 되찾은 거지 뭐. 딸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되찾은 건 돈보다 훨씬 큰 거야. 뭔데? 엄마 자신. 할머니, 이번엔 전주에서 연락 왔어요. 복지센터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의 강연 보고 연락 왔다고 해요. 어르신들 사이에서 최금자 할머니 모시자는 이야기가 나왔대요. 금자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그렇게 먼 데까지 가긴 좀. 그때 옆에서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들끼리 그러신데 이젠 그 할머니 말 들어야 안 속아라고.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하나로 누가 덜 울 수 있다면 한 번 더 가봐야지. 전주, 광주, 창원, 대구. 강연장은 소박했지만 앉아있는 어르신들의 눈빛은 진지했고 깊었습니다. 어떤 날은 말을 꺼내기도 전에 할머니 한 분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저도 속았어요. 아들이랑 사이만 더 틀어졌지 뭐예요. 어떤 날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난 바보인가 싶었어요. 근데 그냥 사람이 그리웠던 것뿐인데 그 말에 금자 할머니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사람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매 강연이 끝나면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등을 토닥이며 서로의 지난 시간을 위로했습니다. 그날은 강연이 끝난 뒤 어떤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 나이 먹고 처음으로 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금자 할머니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나도 괜찮은 사람이다. 그 말은 어쩌면 지금의 자신에게도 계속 들려주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울로 돌아온 날 집 앞 벤치에 앉아 있던 금자 할머니에게 동네 꼬마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나 엄마랑 영상 봤어요. 할머니 멋있대요. 금자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멋있다니 처음 듣는 말이네. 진짜예요. 할머니는 사람들 도와주는 영웅이래요. 그 말에 할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영웅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은 세상에 도움이 된 것 같아서 할머니도 기분이 좋아. 그날 밤 딸은 식탁에 놓인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합니다. 봉투 안엔 노란 메모지에 적힌 글. 이 나이에도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어. 그래서 참 고마운 요즘이야. 그리고 메모 아래엔 옅은 펜으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기를 당해본 할머니라서 당하지 않게 도울 수 있게 됐어. 딸은 그 글을 읽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진짜 멋있다. 그녀는 메모를 조심스레 봉투에 다시 넣고 곁에 있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TV에선 할머니의 강연도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비싼 약도 어려운 계약도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건 진심이 담긴 관심과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줄 귀입니다. 그 장면을 보던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가 생각하는 진짜 노후의 품격은 뭐야? 할머니는 잠시 생각한 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속지 않는 거, 외롭지 않는 거,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거. 봄바람이 부는 어느 날, 금자 할머니는 오늘이 마지막 강연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종합복지관 대강당, 100석짜리 좌석이 거의 다 찼고, 초등학생부터 80대 어르신까지 세대가 섞인 채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무대에 오른 할머니는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팔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나누고 그 안에서 제가 배운 단 하나의 진실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정적.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속았던 날엔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고 가족조차 멀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서 있는 걸 보니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구나 싶어요. 그녀는 작은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 안엔 자신이 쓰고 또 썼던 문장들이 삐뚤삐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잃은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되찾은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이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딸과 집으로 돌아오던 길, 버스 창문 너머 조용한 서울 시내의 불빛이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고생 끝났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고생은 끝났지만 사는 건 계속되니까. 그럼 지금은 뭐야? 이제는 그냥 잘 살아야 하는 시간인 거지. 딸은 작게 웃었습니다. 엄마, 이런 말 실례일 수도 있는데 사기당한 이후에 엄마가 더 멋있어졌어. 할머니도 웃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 그날 일이 조금은 덜 아프게 느껴진다. 집에 도착한 밤, 거실 조명 아래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나 그 1,000원짜리 화장품 아직도 기억나. 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디서 그런 걸 또 기억해. 아니야. 그 병 작고 반짝거렸어. 겉은 고왔는데 속은 텅 비었더라고. 그게 내가 한때의 믿음을 담았던 그릇이었지. 딸은 그 말에 잠시 멈췄다가 물었습니다. 근데 엄마는 후회 안 해?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후회 안 해. 왜냐면 그때 당한 게 그때 끝났기 때문이야. 만약 내가 아직도 속고 있었으면 그땐 진짜 인생이 망가졌겠지. 하지만 지금은 내가 겪은 일이 누군가를 살리는 일로 바뀌었잖아. 딸은 차가 식은 줄도 모른 채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은 어느 때보다 또렷했고 한없이 단단해 보였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할머니는 조용히 거실 한편에 있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날의 계약서, 해지 증명서, 그 사기 조직의 명함들, 그리고 자신이 강연을 하며 받았던 손편지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중 한 장을 꺼내 읽었습니다. 할머니의 말 덕분에 저는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세요. 그 글을 읽고 할머니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이자지. 밤이 깊었다. 거실엔 작은 스탠드 등만 켜져 있었고, 금자 할머니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노트 한 권, 표지는 낡았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습니다. 노트 첫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속은 게 아니라 노려진 것이다. 그 아래 더 작게 덧붙여진 글. 하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금자 할머니는 펜을 들고 그 아래에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누군가 나를 속일 땐 내가 약하고 멍청해서가 아니었다. 그저 나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 열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을 뿐이다. 그녀는 다시 한 줄을 써 내려갔습니다. 이제는 안다. 사람을 믿는다는 건 다정한 말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알아보는 눈을 갖는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가로수를 흔들었고 가끔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마저 이제는 위협이 아닌 일상의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딸이 건넨 차 한 잔은 식었지만 향기로웠고 손주가 그려준 그림은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림 속 할머니는 망토를 두른 모습이었습니다. 영웅 할머니, 할머니는 그걸 볼 때마다 웃었습니다. 내가 언제 망토를 걸쳐봤다고.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엔 조금은 따뜻한 기운이 번졌습니다. 그날 밤, 금자 할머니는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가 누구라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면 그 사람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한참 동안 말을 고르던 그녀는 작게 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무능해진다는 게 아니야. 그건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야. 그 자격으로 나는 말하려고 해. 절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이 당한 건 누군가의 교묘함 때문이었고, 당신이 잃은 건 누구보다 사람을 믿고 싶었던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 부끄럽지 않아요. 그건 오히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키기 힘든 따뜻함이었으니까요. 녹음을 마친 할머니는 살며시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지만 그 안에선 왠지 모를 단단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괜찮아. 그 말은 누군가에게 해주는 위로가 아니라 이제야 자신에게 처음 해주는 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 만약 지금 누군가에게 조금 속았다고, 조금 무너졌다고 느낀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사람을 믿고 싶었던 그 마음은 이 세상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아름다운 증거였으니까요. 이제 그 믿음을 누가에게 주는지만 조금 더 신중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는 자이언트였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디 잊지 마세요. 그 1,000원짜리 화장품 당신의 마음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걸요.